네,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부실 급식 문제부터 코로나 의심을 받는 병사들을 난방도 안 되는 폐 건물에 격리한 문제, 여기에다가 육군 훈련소의 인권 침해성 조치까지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 네.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 부실급식 네. 이야기부터 좀 사진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이게 먹을 만한 급식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뭐, 대단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예. 장병들이나 부모님들께 송구한 마음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군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예. 대단히 좀 참담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들은 21세기 군인들인데 병영 문화는 여전히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우리 올해 국방 예산이 52조입니다.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고요. 군사 대국입니다. 예. 근데 그 이면은 이런 것에 되게 씁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위력 개선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대비해 보면 지금 2021년도에는 약 17조가 39% 정도 증가한 거고요. 병복지 분야도 2017년도 대비 지금 한 4조 2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2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52% 증가했지만 실제 이제 피복이나 급식 분야만 보면은 1조 4천억 대에서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F-35A, B 이런 이 도입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당 그게 가격이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또 경항모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2조 원 플러스 알파의 예산이 들어나가는데 근데 이런 방위력 개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실제 활용하는 이 병사들의 사기 문제 이런 부분들에도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과연 병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들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당으로서 충분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겠습니다. 근데 일단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혹시 그 국방위 차원에서 점검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병사들의 일반적 급식의 질이 이런지 아니면 이 부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가 일단 좀 먼저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식 비용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한 끼당 우리 병사들의 급식 비용이 2,930원이에요. 3,000원에 채 미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상 영역 결과를 보면 끼당 한 3,500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예. 턱없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고요. 예. 또 외국하고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급식 비용을 외국하고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8,493원이었을 때 2020년도 기준입니다. 작년이죠. 일본이 10,000원이 넘었고요. 미국도 15,000원이 넘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6,000원대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절대량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예.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 이 병사들에 대한 급식의 전달 체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좀 잘 이 급식의 순서라든지 배식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 잘 이 원칙들을 지켰다면 네. 좀 이렇게 일반 사병들이 먹는 이렇게 이 급식과 그리고 격리된 병사들이 먹는 급식이 똑같았을 텐데 그 배식에 실패하다 보니까 사실상 밥 이외에 다른 부식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형편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렇게 이 배급되어지는 경우들이 좀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급식의 질 문제도 있는 거지만 사실상 배식의 균등한 배분을 이루어내지 못한 관리의 측면도 대단히 큽니다. 쉽게 하면 일반 병사 먹고 난 다음에 줄래다 보니까 모자라고 보여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던져줬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맞는 병역 문화를 우리가 아직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과정들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저희도 한번 좀 짚었던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그러니까 해당 부대에서는 도대체 이거 누가 찍었냐? 지금 검사 들어갔다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네.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이제 예. 원인을 파악해봐야 되는 거죠. 예. 엄밀하게 얘기하고 뭐 이 따져보면 군사 보안 업무 규정들을 얼마나 지킨 거냐 이렇게 엄밀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 이 개인 소유 정보 장비 이 통신 장비의 부대 내 촬영이라든지 저장 통신 이런 걸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1급 군사 보안도 아니고 이 자신들의 급식에 대한 그 이 상황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 이렇게 자위권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걸 뭐 법으로 처벌한다든지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도 대단히 취약하고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했을 때 그 실제 포렌식 등을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본인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 격리 이 시설 수용 병사들의 경우에도 역시 간부 역시 접촉이 제한되는 만큼 휴대전화 압수사는 없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진상들을 좀 파악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는 물론 약간 격가지이긴 하지만 저희가 비컨 뉴스 시간에 잠깐 제기됐던 문제가 있어서 좀 따로 떼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찍어서 올렸느냐라고 색출하는 행태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네. 그 사진 촬영 기능을 차단하는 보안 앱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면 또 거기서도 구멍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예. 사제에서는 이제 휴대전화라든지 통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주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네. 일과 시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좀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공군 부대에서 코로나 의심 병사 4명을 난방도 안 되는 폐건물에 격리 조치했다. 이거 실합니까?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예. 알려진 부분과 달리 네. 뭐 전투 식량과 생수 이런 부분은 지급했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 격오지 부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 부대인데 이제 이런 곳에서 확진 의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신속한 민관 합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대로의 이송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 이런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겨울인데 난방도 안 되는 곳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일단은 급하게 격리를 시켰고 그 이후에 추가 조치는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예.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예. 난방도 되지 않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건물에 병사들 격리 조치한 것은 저는 분명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연 없는 무덤이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상 초유의 코로나 상황들을 맞이했다고는 하지만 격오지 부대라든지 아니면 이 고립되어 있는 부대 내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문제라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국방부 논의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속한 이동과 격리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매뉴얼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어제 불거진 논란거리 아실 텐데 육군 훈련소에서 지금 양치질도 못하게 하고 세면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 샤워도 못하게 하고 배변도 이분으로 통제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군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항변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 논리라고 평가하세요? 이 과도한 예방 조치를 해서 네.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또 아예 뭐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훈련소의 특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주 한 3,500명 정도가 입영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14만 명 정도가 육군훈련소에 입영을 해서 한 17차례에 있어서 28명이 확진이 되었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11,229명이 격리되었어요. 그리고 190명을 귀가 조치시켰죠.
그런데 좀 과도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1차 PCR 검사가 끝나고 나면 2일차 내지 3일차부터는 다른 해병대라든지 다른 부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비말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해서 병사들의 기본 인권 조치가 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있는데 네. 너무 기계적인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2차 PCR 검사가 나오기까지 한 8일, 9일, 10일 넘어서까지 샤워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까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예방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과도함을 넘어서서 이 병사들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인권 침해 조치로 오인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일 이후에는 샤워 등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들을 개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소통과 토론 이런 부분들이 군대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일방적인 강제와 통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불만들이 축적되고 터져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건데요. 종합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세 개의 사례를 질문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 세 개의 사례의 공통점은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군에서 코로나 대응 체계가 뭔가 주먹구구식이고 더 솔직하게 질문드리면 단순 무식하고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 그 과도한 예방 조치라고 하는 것 역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를 구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조치 이런 부분들 역시 국민적 토론과 그리고 또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처럼 네. 군대라고 얘기하는 폐쇄된 사회에서의 규정 역시 그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합의하고 토론해서 새로운 규정들을 이 가치적인 측면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냈을 때 훨씬 더 수용력이 높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예전에 이 단순한 군대 논리, 병영 문화의 논리 이런 부분들로 강요하는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이 군사들의 병사들의 마음들을 살 수도 없고 효과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코로나 극복책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쭉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예측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국방부 역시 세부적인 지침과 규정들을 이하부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좀 소통하고 협력해서 토론해서 통일적인 지침들을 병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알겠습니다. 집단 지혜를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좀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같은 당의 김병기 의원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이게 그 김병기 의원 개인 차원의 지금 추진입니까? 아니면 당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됐던 이야기입니까? 당 차원의 논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과한 측면이 있고요. 네. 다만 국방위 차원에서 네. 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또 군대 생활하시는 병사들에게 장병들에게 네. 그에 합당한 처우와 대우를 해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실무적으로는 보좌진들 토론들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의원들 간의 토론도 지금 시작되었고요. 네. 국방위 차원의 토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당 여성위원회하고도 충분하게 조율하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아까 흔히 20대 남자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런 차원에만 접근해버린다면 저는 대단히 공학적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살 수 없다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신당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근본적으로 젊은 20대 30대 층에게 비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군대를 경험하고 군대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해주는 방식들을 이제 좀 더 열어놓고 토론해야 된다. 그 출발을 국방위에서 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의원이 일성을 터뜨리는 것이다. 합의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문제의식에 상당한 부분 동의하고 있고 당내에서 토론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이렇게 길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두 달 내에 예. 전체적인 토론들을 이루어내서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이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대안들을 내놓아야 될 시점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두 달 내에 완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당론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당론화시키지 않고 국방위 차원의 아니면 개별 의원의 문제식들 집대성에서 이렇게 이 시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었습니다.